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을 위주로 해서 저는 여기에서 나름의 포커스 자체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y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것의 역함수 f의 인버스 x다라고 이렇게 쓰죠. 자, 이 녀석의 교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 y fx와 그 다음에 y 인버스 x 얘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결국에는 y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y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선대칭을 이루는 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y x 그리고 얘는 x축 그리고 여기는 y축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를 y fx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그래서 y 얘는 f의 인버스 x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선대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선대칭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배웠죠? 결국에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요, y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게 되면 y f의 인버스 x라고 하는 결국에는 역함수 선상에서는 요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어떻게 요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요. 그때 이 Y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A, B다라고 하게 되면 대칭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B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A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의 좌표는 B,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주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B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F의 인버스의 입장에서 역함수 입장에서 B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읽어준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연산의 관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f의 인버스의 2가 3이다라고 하게 되면 역함수를 실제로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f의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교점입니다. 교점. 그러면 지금처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만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보면 이게 y x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y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역함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를 y f의 인버스 x이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에서 만나느냐라고 한다면
y 콜 x 선상에 어떻게 해요? 그때의 교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y 콜 f의 x와 y 콜 f의 인버스 x는 y 콜 x에서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 한번 생각을 더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거냐면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어떤 증명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 증가하는 fx에 대하여 그때 y 콜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 a, b가 있다고 가정.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추가를 좀 할게요. y 콜 fx와 y 콜 f의 인버스 x. 자, 됐죠? 그러면 이때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y 콜 fx와 y 콜 인버스 x,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함수끼리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지 않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를요, 귀류법을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a, b에서의 교점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b, a에서도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f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교점이라고 했으니까요. f에 인버스에 a를 집어넣어도 동일하게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는요, f의 인버스에 b를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f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얘를 통해서 결국에는 b, a에서도 어떻게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얘를 x축이라고 하고요. 얘를 y축이라고 했는데 y 콜 x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a, b를 지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 a라고 하는 것을 여기 b, 여기를 a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교점이 또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게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 콜 fx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때의 y 콜 f의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의 그래프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초록색의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초록색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얘는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증명을 하는 그 대전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증가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제가. 자, 그러면 결국에 증가하는 함수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 y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a, b가 된다라는 이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졌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증가하는 함수와 그의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y x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증가하는 함수가 아닌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감소하는 함수에서는요, 그때의 역함수가 교점 자체가 y x에만 있는 게 아니라 y x가 아닌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헷갈릴까봐. 증가하는 함수에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y x에 무조건 교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꼭 y x 위에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가라앉네요. 자, 보면은 하나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y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우선은 보조선을 좀 그을게요. 자, 여기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래프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하나는 y f의 인버스 x라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y 검은색 그래프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교점 하나는요, y x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y x 선상에 있지 않은 교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감소에서는요, 감소하는 함수에서는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좀 예쁘게는 못 그렸는데 이 초록색 그래프와 이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교점이 하나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는 무조건 y x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y x 선상에 있지 않은 교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차이가.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y 콜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예쁘게 그리질 못했는데 이 녀석을 b라고 하고 이 녀석을 a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빗금을 친 이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은 y 콜 x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a, b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b, a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욱이 얘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b-a분의 그리고 a-b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엔 y 콜 x에 어떻게 해요? 수직인 기울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그 선상에 결국에는 교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가운데 있는 요점 같은 경우에는 y 콜 x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는 지금 두 개씩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교점이 총 몇 개입니까? 홀수개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감소하는 함수 fx와 그리고 f의 인버스 x의 교점은 홀수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교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만들어지면 다른 하나도 또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교점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무조건 홀수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 잘 들어주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교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가 C보다 작고 C는 A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이 C 있잖아요. 이 C는요 무조건 뭐가 됩니까? C, 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 교점 자체가.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얘가 홀수개인데 예를 들어서 교점이 총 5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a, b, c, d, e 순인데 지금처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은 지금 C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만들어지는 교점은 C, C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B라고 하는 것과 이 D가 또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D에서는 D, B를 지나겠고 이 B에서는 B, D를 또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2, A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A에서는 지금 A, 2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뭐라고요? 그때 이 교점이 무조건 y 콜 x 선상에 있어요. 모든 교점이. 그런데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y 콜 x에서 교점이 무조건 하나는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 교점이 y 콜 x 이외의 교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구간에서 정의된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한번 끊을게요. 정의된.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역함수 존재 조건 자체가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자, 역함수 존재.
자, 그랬을 때 지금 fx의 타입이 총 두 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y 콜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y 콜 f의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이 지금 3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3개, 교점이 3개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x좌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뭐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상당히 뭐 예쁘게 그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우선은 지금 fx,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지금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 2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출발하죠? 자, 이 내용은 무리함수 파트에 해당이 되니까 이 내용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지금 bx 플러스 c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 실수 전체 구간에서 정의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a, 2를 무조건 지나야 될 겁니다. 직선도. 그래서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됐죠? 뭐 요렇게요. 자, 그랬는데 지금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이때 f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얘가 1대1 대응이면서 얘는 또 감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선 그래프를 그리실 때 b 자체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납득되셨죠?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교점 2, 얘는 2,2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뭡니까? 이 a가 당연히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왜? 2,2를 지나는 y 콜 fx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2가 된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a 자체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편의상 얘를 그냥 지나고 얘가 2,2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뜻이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 콜 x가 이렇게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교점은 뭡니까? 이때의 교점은 결국에는 4가 되는데 x좌표가 4,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교점과 이 교점은 서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2 x좌표가 그리고 4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므로 우선 첫 번째 가로 1번 a는 당연히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f의 10을 구해야 된다는 뜻인데 f의 10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에는 bx 플러스 c, 그러니까 y 콜 bx 플러스 c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2,2를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4, 마이너스 2도 지나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2b 플러스 c는 2에 해당이 될 거고요. 4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b가 마이너스 2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c라고 하는 녀석은 6이 나온다 라고까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f의 10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x값 자체가 결국에 10이니까 2보다 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지금 직선의 그래프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
b에다가 아니죠. 마이너스 2x에다가 c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6.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진 않죠.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 자체가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역함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좀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워낙에 자주 나오는 주제에 해당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감수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